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4강이죠. 이미지요법, 이미지요법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준비물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도화지 한 장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파스가 필요해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거든요. 혹은 색연필이 필요한데 색연필 하나가 아니라 한 세트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중간에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준비물을 가지고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우리가 삶의 덫에 대해서 배웠어요. 삶의 덫, 무엇이죠 이거?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패턴, 생각의 패턴, 이게 바로 삶의 덫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서 일생을 통해서 반복하는 하나의 마음의 습관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의 이 삶의 덫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암 진단 후에 7가지 부정적 감정이 암을 성장시키는 주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7가지 부정적 감정은 순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 순서는 많이 환자분들께서 이야기한 순서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절망감, 세 번째 불안, 분노, 자책감, 죄책감, 배신감 같은 이런 대표적인 감정들이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기타 또 우울감이라든가 외로움 등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은 이게 우리가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거기에 반복적으로 빠져드는지 이 원인을 갖다가 해결하셔야만, 알아차림하셔야만 자기 자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3강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는 자기의 어떤 패턴을 찾는 설문 진단도 한번 해봤지요. 네. 이제 원인도 알았고 또 증상도 알았어요.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나요? 알아차림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걸 안 하려고, 덮으려고, 아니면은 어디 가서 발산해버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2가지 방법보다도 더 좋은 3의 길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삶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이미지요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미지요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미지요법의 힘, 이게 4강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이 4강은 2 챕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이미지요법은 그럼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챕터고요. 두 번째 챕터는 여러분들은 이 잠재의식 속에 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알아차리고 또 내려놓는다 그랬더니 소멸되더라. 자, 그러면 4강의 첫 번째 이미지요법이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1회차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사이먼슨 선생님이 첫 번째 환자로 마크레인이라고 하는 환자를 만났다고 그랬죠. 60대 인후암 환자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이미지요법을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방법이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분이 낚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낚시하는 것을 상상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미지요법을 통해서 이분이 에너지가 생기고 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또 이미지를 상상해 보라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에너지가 생긴 이후로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에너지가 생겼겠죠. 두 번째가 바로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에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요법이었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모두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고 점점 치료가 돼서 건강해지는 그런 상상을 해라. 이게 바로 이미지요법의 시작이었어요. 이 이미지요법은요, 사이먼 선생님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게 상당히 오랜 치료한 기록들이 있어요. 이미지요법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서양의학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이 집대성한 이 그리스의 의사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의 기록에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문헌이 이미지요법을 통해서 암을 치료한 최초의 문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문헌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리스 교과서에 이미지요법과 건강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지요법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는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하나의 치유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병을 치유하는 이미지요법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조금 더 좋은 방법, 조금 더 좋은 방법 이렇게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문헌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이 적혀 있어요.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의 문헌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지로 상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제가 치료하고 있는 병원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자연치유 건강법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치료법들이 효과적으로 내 몸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몸 안에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이 확실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미지로 상상한다는 거죠. 자연치유의 건강법에 2대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면 병이 온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내 몸 안에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서 치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가장 오래전에 사용했던 방법이었는데 중간에 한 1500년, 2000년 정도의 공간이, 개배 공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학이 배제하는 과학적인 어떤 방법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잊혀져 살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다시 사용하신 분이 사이먼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사이먼 선생님이 다시 그런 기록을 가지고서 환자한테 직접 임상에 한번 적용해 보셨다라는 얘기를 1강에서 또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는 이 그리스 교과서의 이미지요법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 이 포인트에 따라서 사이먼 선생님이 임상에 응용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은 영감을 얻었다고 그럴까요? 자, 세 가지 포인트가 뭔지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요법의 세 가지 포인트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먼 선생님 30-40년 이 임상을 하면서 이 이미지요법을 시행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소망하는 결과를 갖다가 이미지화한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상상할 때에는 이미지를 상상할 때에는 내가 소망하는 결과를 상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지로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건강해지고 건강한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상상의 달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5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좀 의식해서 상상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혼란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상상의 달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시면서 세 가지 포인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방법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방법과 달라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방법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각자 상상의 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확 와닿는 방법으로 상상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개성이 다릅니다. 자신의 방법을 존중하면서 상상하시면 돼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상한다. 누군가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나한테는 나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미지요법을 확실히 나 자신의 방법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이먼튼 요법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이먼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드렸는데 어떤 한 분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이 우리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물고기가 뻐끔뻐끔 하면서 그걸 다 잡아먹는 상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사이먼 선생님이 생각을 했는데 이 사이먼튼 요법을 배우신 어느 분이 그 환자분한테 그렇게 상상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그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물고기가 그냥 뻐끔뻐끔 그냥 암세포를 잡아먹는 요것만 하면 다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사이먼 선생님을 좀 당황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포인트, 개인에 맞게 자기가 확 와닿는 방법으로 상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한번 찾아가지고서 그런 이미지를 나에 맞게끔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치유에 그게 표준의학 치료든지 자연치유 건강법이든지 어떤 의미, 가치를 두고 이미지화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 100명의 현명한 의사라고 얘기했죠.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자연치유력이 있고 그 치유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미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병은 원래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미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이먼 선생님이 아니면 제가 뭐라고 했으니 이거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로 가치를 부여해서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매우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 작업에 가치를 부여하고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암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면 이번에는 암을 치료하는 이미지요법에는 다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우선 처음으로 자신의 신체 안에는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한다. 그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체는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암세포를 발견해서 변질시키고 없애야 한다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이 본성대로 살면 이 본성 기쁘고 행복하고 신명나게 살면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암세포를 발견하고
변질시키고 없앤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믿음을 강화해가는 이미지를 상상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병에 걸렸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건강한 상태를 상상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게 되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존중해주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커다란 자연 치유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무엇이든 병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들은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주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연 치유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든 병이 무엇이든 우리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미지요법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지로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암세포를 치유하는 이미지요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자신의 신체 안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암을 치료함에 있어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로 내 안에 암이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또 더불어서 나의 자연치유건강법이라는 내 삶에서 실천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바로 암을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현재 내가 어떤 치료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게 무섭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다음에 두 가지를 우리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그 치료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치료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하시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기도 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서 자기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또 그런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의 2분의 1을 소진하고서 치료하기 때문에 더 큰 부작용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의 치료하고 있는 그 방법이 정말 효과적으로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지요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은 정말 매우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이먼 선생님이 보셨던 환자 케이스예요. 여자분인데요. 프로그램 참가자로 오신 거예요. 부드럽고 온화하게 생긴 그런 이미지의 환자분이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이 이미지요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이미지요법을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프로그램에 들어온 분인데요. 이 항암제 부작용이 너무 심한 환자분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항암할 때마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속도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항암제는 오고 듣기는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도 주치의께서는 계속 항암을 권유하는 이런 환자분이었는데요. 이 이미지요법으로 어떻게 좀 이 부작용을 좀 덜 수 있을까 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이 환자분한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뱃속에 암세포가 막 잔뜩 화를 내고 이 암세포를 해치기 위해서 내 안에 병사들이 뱃속을 막 걸어다니면서 이 병사는 막 갑옷도 입고 다리는 막 빼쪽한 그런 부츠 같은 신발을 신고 막 행진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발견하자마자 이 탱크, 암세포 항암제가 잔뜩 들어있는 이 탱크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꼭 항암제가 독가스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독가스가 가득한 탱크에 막 항암제라고 쓰여있는 그것을 메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막
항암제가 막 그 독가스와 함께 막 나오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잔뜩 환한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암세포는 죽어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자꾸 떠오른다. 대신 이 독가스를 암세포한테 쏠 때 병사들은 방독면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서 보호가 되지만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은 이 무방비한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독가스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이먼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온화하고 상냥한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분한테 참 매우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당신한테 잘 맞는, 개성에 잘 맞는 이 이미지 상상을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선생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잘 맞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병사 안에 들어가서 막 갑옷을 입고 막 부추를 쉬는 그런 병사 대신 상냥한 긴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맨발로, 부드러운 맨발로 뱃속을 이렇게 다박다박 걸어다니면서 암세포를 발견하면 이 품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는 연고가 들어있을 때요. 그 연고가 항암제라고 쓰여 있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했다. 이 항아리에서 연고를 손으로 이렇게 딱 퍼내서 그 화나고 있는 이 암세포한테 상냥하게 발라주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화나고 있던 그 빨간색 암세포가 건강한 핑크색의 정상세포로 변해가는 상상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사이먼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이 정말 당신한테 딱 잘 맞는 이미지라고 그 이미지를 잘 키워보세요. 라고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환자분의 주치의한테 이 사이먼 선생님한테 편지가 한 통 왔대요. 편지를 이렇게 쫙 열어봤더니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 주치의가 말하기를 도대체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장으로 쭉 시작을 해서 저의 환자는 항암제 치료할 때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 환자였는데 이번에 프로토콜을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봐도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는 입원하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부작용도 전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글을 사이먼 선생한테 보내왔대요. 대체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편지가 환자의 주치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성에 맞는, 여러분한테 딱 마음에 와닿는 이런 이미지요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온화한 여성분의 결론은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이미지로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신이 치료받고 있는 항암제가 확실하게 암을 없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상상하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막 싸움꾼의 영혼이 있어서 자극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 막 게임기 많이 쓰고 싸우는 게임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어린아이한테는 이렇게 싸워서 암을 해치운다는 상상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9살 정도의 환자도 사이먼 선생님이 경험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상상하는 요법이 잘 적용돼서 아주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이 결과도 우리가 또 이해시를 또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 난 싸움 별로 싫어요. 평화를 좋아해서 싸움은 싫어요. 라는 환자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네거티브한 자극은 싫다라는 이런 환자분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연고를 발라주는 이미지 상상이 확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이거보다는 다른 방법이 또 그 마음에 확 와닿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개성에 맞게 이미지 상상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자 개성 있게 릴렉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을 치료할 때 이미지요법의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자신의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또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지화 상상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자기 치유력,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래서 내 안에 백혈구가 면역세포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지요법이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그림 길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도화지 준비하셨죠? 크레파스 준비하셨죠? 학원 색연필 한 세트 준비하셨죠?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준비된 도화지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병, 암 환자분들은 암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은 제가 카톡방에 또 공유를 할 거예요. 그냥 한번 듣기만 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카톡방에다가 공유해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화지 한 장 준비가 됐고 크레파스 색연필 준비됐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서 좋아하는 색을 사용해서 도화지에 다음의 4가지 요소가 포함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자용과 보호자용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가족이 같이 그려줘도 상당히 서로 많은 도움을 좀 줄 거예요. 서포터분들은 서포터에 맞게끔 또 줄이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환자용입니다. 현재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이미지예요. 그 신체, 자신의 신체 상태를 그림에 일단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기 몸속에 있는 암의 이미지를 그려본다는 거예요. 암세포든지 암세포의 하나의 덩어리든지 자기 몸속에 있는 암의 이미지예요. 이게 두 번째, 자기 겁니다. 자기 걸 그리셔야 돼요. 자기의 상태에 있는 현재 암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기 치유력의 이미지입니다. 자기 치유력은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죠? 면역세포, 즉 백혈구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백혈구의 모습이라든가 면역세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본인이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치료의 이미지입니다. 면역세포, 백혈구가 암세포를 치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와 즉 백혈구가 암세포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색을 선택해서 그린다. 크레파스나 색연필 세트가 보통 12가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색을 다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그림은 이것이 딱 올바르다 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잘 그릴 필요 특히 없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지만 남한테 잘 보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병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잘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냥 그리셔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직감적으로 그리셔야 돼요. 어떤 자기의 느낌으로 그냥 그리셔야 되지, 이걸 어떻게 막 이쁜 색을 칠해봐야겠다, 더 이쁜 색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직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 그리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4개의 주제가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장의 그림 안에, 한 장의 도화지 안에 이 4가지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호자, 즉 보호자 서포터용이에요. 보호자가 서포터인 경우 현재 서포터하고 있는 환자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보호자 서포터는 자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재 서포터하고 있는 환자의 이미지 그림, 환자의 몸의 이미지, 신체의 이미지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가 갖고 있는 암의 이미지를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환자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환자의 암의 이미지를 그린다. 환자의 암세포와 환자가 갖고 있는 암세포 덩어리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미지를 그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자의 자기 치유력의 이미지, 환자의 면역세포라든가 백혈구, 기타 내 안에 100명의 현명, 환자가 갖고 있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미지를 느낌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환자의 치료의 이미지입니다. 환자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치유하는 그 이미지를 내 느낌대로 그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호자용 서포터, 가족이 서포터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서포터는 보호자용은 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한번 같이 가족이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치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인턴용입니다. 인턴과 서포터용이에요. 일반 서포터예요. 가족 서포터 아닙니다. 암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질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병의 이미지를 환자용과 동일하게 그려보시면 돼요. 인턴이나 일반 환자들, 서포터인 경우는 자기의 문제의 이미지를 그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포터용은 또 환자용으로 그려보셔도 괜찮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환자의 자신이 서포터하고 있는 암 환자의 이미지를 그리셔도 되고요. 또 자기의 병의 이미지로 기본으로 해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병의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이건 숙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다 그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2강을 들으셔야 돼요.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림을 다 그리시고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그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합니다.